직장에 보이지 않는 유령. 우리 주변에는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능한 상사로 보이지만 타인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채우는 이들. 우리는 그들을 나르시시스트라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국 직장 내 괴롭힘의 민낯과 한 직장인의 처절한 생존 기록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괴롭힘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일부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하루 평균 50건꼴로 접수되었고 5년 새 약 2.1배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통계는 이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20년 5,823건에서 2024년 1만 2,253건으로 급증한 수치는 법적 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특히 30대의 35.2%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20, 30대 여성의 피해 경험률이 높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젊은 세대와 여성 직장인들이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법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55.5%에 달한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삶은 우리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면 쓴 포식자와의 첫 만남. 중견기업 마케팅팀의 이 대리는 새로 부임한 박 팀장을 만났을 때만 해도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사와의 만남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와 기대를 가져다 주기 마련입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박 팀장은 뛰어난 업무 능력과 카리스마로 금세 팀의 스타가 되었고 이 대리에게 유독 다정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논리 정연했고 팀원들에게는 친절한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가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초기에 매력적이고 유능해 보여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데 능숙합니다. 박 팀장은 이 대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그를 자신만의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 대리 내가 소문 들었어. 우리 팀 에이스라며? 자네가 그동안 보여준 성과들은 정말 대단해. 나랑 같이 멋지게 해보자고. 내가 이 대리는 확실히 밀어줄게. 자네의 뛰어난 역량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줄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봐. 우리 팀을 업계 최고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자네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 걱정 말고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봐. 자네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니까. 앞으로 우리 팀의 핵심 인재는 바로 자네가 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사냥감을 안심시키기 위한 러브밤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러브밤은 상대방을 맹목적으로 칭찬하고 호의를 베풀어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전략입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박 팀장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유능함 뒤에 숨겨진 착취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조직에 해를 끼치며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이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고 타인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리는 뒤늦게 박 팀장의 칭찬과 다정함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그의 교묘한 심리 조종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이처럼 서서히 옥죄어오는 박 팀장의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조여오는 가스라이팅. 박 팀장은 교묘하게 이대리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리가 다른 팀원들과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이 뒤에서 욕을 한다는 거짓말로 이대리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예를 들어 팀원들 사이에서 이대리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흘려 그가 동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대리가 다른 팀원들과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면 불필요한 참견이라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언행은 이대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이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입니다. 이 대리 이거 보고서라고 쓴 거야? 다른 팀원들이 너 일 못한다고 난리야. 나니까 너 감싸주는 줄 알았어? 네 보고서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다들 너 때문에 불만이 많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너 벌써 잘렸을 거야. 주제넘게 다른 팀원들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말이나 잘 들어.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오직 나만이 너를 이해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네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내가 너를 팀에 데리고 있는 건 순전히 나의 아량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해. 네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 모든 공은 나에게 있어. 그리고 네가 저지른 모든 실수는 네 잘못이야. 이걸 똑똑히 기억해둬. 이대리는 점점 위축되었고 이제는 상사의 구두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출근길에는 복통을 느끼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근로자의 절반이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는 이대리의 상황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시작된 후 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83.9%에 달하고 가장 흔한 질환은 우울증, 화병, 불면증 등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라는 사실은 이대리가 겪는 고통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신 건강의 악화는 이대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업무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무능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팀장의 교묘한 언행은 이대리의 자아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인격 모독과 폭언의 일상. 박 팀장. 너 정신병 있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어? 너 혹시 난독증 있어? 어디서 말대꾸야? 너만 없으면 우리 팀 완벽해. 이 무능한 인간아.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매번 실수나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만 주고 네 머리로 이걸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건가? 뇌가 없는 거 아니야? 네가 팀에 도움이 되는 게 단 하나라도 있긴 하니? 너 하나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망가지고 있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더 이상 네 얼굴 보는 것도 역겨워. 네 존재 자체가 우리 팀의 민폐야. 네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팀의 사기를 저하시켜. 너 같은 건 빨리 사라져주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회사에 기여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제발 눈치 좀 있어라. 이대리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문제인 걸까?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며 그의 영혼은 천천히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의 폭언은 그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고 이대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식욕을 잃었고 잠을 자려고 해도 박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정신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절망감 등이 그를 덮쳤습니다. 한국 성인의 주요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11.9%이며 기분 장애와 불안 장애의 유병률은 각각 1.9%, 5.7%라는 통계는 이대리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은 업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고립감을 느끼게 하여 이 대리는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멀어졌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의 연락도 끊기며 고립되어 갔습니다. 마치 혼자만의 감옥에 갇힌 듯한 절망감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떠오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 자가진단.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상사도 나르시시스트일까요?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교묘하게 당신의 정신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유능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공허하고 오직 자신의 우월감만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첫째, 성과는 자기 공으로, 실수는 부하 직원 탓으로 돌립니까? 자신의 치적은 과대 포장하고 실패는 남에게 전가하는가요?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한 것처럼 포장하며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고 실패하면 부하 직원의 능력 부족이나 실수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둘째, 자신은 규칙을 어겨도 되는 특별한 존재라고 믿습니까? 법규나 회사 규정을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특권을 누리려 하는가요? 예를 들어 지각이나 보고서 기한을 어겨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면서 부하 직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합니다. 셋째, 당신의 슬픔보다 업무 공백에만 화를 냅니까? 당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업무 성과에만 집중하며 당신을 비난하는가요? 당신이 병원에 가야 하거나 개인적인 불행을 겪었을 때 당신의 안위보다는 당신으로 인한 업무 차질에 대해서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넷째, 주변에 찬양하는 사람들만 두고 비판하는 사람은 매장합니까? 자신에게 아첨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정당한 비판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배척하고 불이익을 주는가요? 팀 내에서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중요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키거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은근히 당신을 비하하며 자존감을 흔듭니까? 당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낮추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가요? 칭찬하는 척하며 사실은 비하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신의 단점을 지적하며 망신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이 중 3개 이상 해당한다면 당신은 지금 위험한 그물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존재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극도로 높이고 이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은 물론 심각한 경우 공황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심리적 조종은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자가진단표를 통해 당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위험한 관계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너진 성벽과 충격적인 진실. 결국 이 대리는 박 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사무실 복도에서 과호흡으로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 발작 증세였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습니다. 그의 이기적이고 냉정한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멘탈이 약해서 문제야. 이대리 부적응자로 권고사직 처리해. 회사에 피해만 주는군. 쓸모없는 인간은 필요 없어. 빨리 정리해서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이런 일로 회사를 시끄럽게 만들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못 건사하는 주제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이런 나약한 직원은 팀 전체에 독이 될 뿐이야. 애초에 내가 데려온 게 실수였어. 내가 보는 눈이 없었지. 어서 빨리 퇴직 처리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나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는 없어. 이 대리가 쓰러진 것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신질환 산재의 명백한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적응장애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정신질환 산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신질병으로는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박 팀장의 폭언을 견디다 못한 또 다른 동료의 녹취록이 사내 게시판에 폭로되었습니다. 그 동료 역시 박 팀장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폭언과 인격 모독, 그리고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증거들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되며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들이 고통받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큰 숙제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이 대리와 박 팀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하는 보편적인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 찾는 나 자신. 박 팀장은 해임되었지만 이 대리는 퇴사 후 긴 시간 상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쓰러진 후에도 한동안 공황장애와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과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과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돌보고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회복하기 힘든 복합적인 심리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밤을 울면서 보냈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아주 천천히 그는 자신 안의 작은 불씨를 다시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내 영혼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에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된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 근로자의 정신건강지수 MHI는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재정 문제와 업무 책임감 등이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고 심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 대리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대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이 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발판 삼아 타인을 돕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복 과정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당신의 봄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눈물 흘리는 직장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병든 사람을 만났을 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직장 내 괴롭힘은 명백한 불법이며 당신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등 법적 보호망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직장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정당하며 당신은 치유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만의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와 회복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직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